며칠 전까지만 해도 카톡보다 더 많이 오고 벨소리보다 더 많이 들리던 그 소리, 바로 긴급 재난문자인데요. 코로나19 감염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잦은 재난문자에 국민들이 피로감이 높아졌고 인터넷에는 알람을 끄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2020년 1월까지만 해도 134건에 불과하던 긴급 재난문자 수는 2월에는 약 2,000건, 3월에는 4,000건을 돌파했습니다. 2달 만에 약 30배가량 증가한 것이죠. 요란하고 섬뜩한 이 소리, 듣기 싫다고 꺼버려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긴급 재난문자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G 휴대폰은 재난문자 방송을 실시해왔고 3G 휴대폰은 배터리 과다 소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행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2012년 국가재난안전센터 어플이 생기면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각종 긴급 재난 정보를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은 재난문자 방송 수신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재난문자의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이뤄졌고 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부터 기상청이 이동통신사로 직접 재난문자를 전달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 이후 발생한 여진에서는 3분 안팎이라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지난해 11월 긴급 재난문자 주관부처가 기상청으로 바뀐 뒤 매뉴얼을 개선해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긴급 재난문자 외국어 번역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여행자를 위해 2014년 이머전시 레디 어플 개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자동 번역 시범 서비스 도입을 시도해봤지만 번역 오류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미 24시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키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난문자는 재난의 정도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 3단계로 나뉩니다. 두 문자는 각각 60dB 그리고 40dB 이상 알림소리와 함께 전달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재난문자, 즉 안전안내문자는 별도의 경보음 없이 일반 문자처럼 수신됩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환경의 경우 안전안내문자는 일반 문자와 동일하게 진동 여부, 벨소리,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안전안내문자임에도 불구 유독 시끄러운 경보음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야 했는데요. 아이폰에서 유독 재난문자 설정이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의 서비스 체계 iOS가 우리나라 국내 재난문자 서비스와는 다른 국제표준 규격을 따르기 때문이죠. 비슷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도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재난문자 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재난문자 단계도 살펴볼까요? 미국의 재난문자 단계는 4단계이고 그중 한 단계, 즉 극한 경보로만 대부분 송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초록색 단계가 있죠. 바로 앰버 경보입니다. 앰버 경보는 어린이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돼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납치 용의자 차량의 정보를 휴대폰, 도로변 전광판, TV, 라디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알려 납치된 어린이를 구하고 또 납치범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발동되는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긴급 재난문자. 취지는 이해한다지만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 다들 한 번쯤 있으셨죠? 이 때문에 긴급 재난문자 알람을 꺼놓으셨던 분들 혹은 줄여놓으셨던 분들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바로 행정안전부 어플 안전디딤돌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감염병 관련 정보뿐 아니라 방사선, 산불, 미세먼지까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문자 수신으로 골머리를 앓으셨던 분들께 기쁜 소식. 바로 이 안전디딤돌 어플을 통해 재난문자 수신의 범위와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난문자와 기상특보를 구별하여 설정할 수 있고 전국 혹은 원하는 지역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사용자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안전디딤돌 어플은 사용자가 급증한 코로나19 사태 시기에도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며 편의를 도모해왔다고 하네요. 일례로 한 사용자가 다크 기능 추가를 건의하자 어플 차원에서 곧바로 이를 도입한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한 삶, 편리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흔적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도 우리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겨워서 꺼두었던 알람을 다시 켜고 다시 시작된 일상 속에서도 주의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